자, 그래서 연장선 위에 있다고 생각되면 이거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례식을 어떻게 나타낸다 기억납니까? AC 대 BC가 몇 대 몇으로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한다.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AB 연장선 위에 AC 대 BC가 3대 2가 되도록 했단 말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잘 들어봐. AC 대 BC가 2대 3일 수도 있어. 이 상황을 한번 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A, B가 있으면 제발 AC랑 BC 거리 중에 뭐 어떤 거리가 더 긴 거야? BC가 더 길지? 그러면 C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C가 여기 있을지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야.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럼 이때는 이렇게 되면 이게 3대 2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아니죠. 여기가 2, 여기가 3. 어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B를 잘 따져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AC 대 BC가 3대 2가 됐지. 근데 우리는 내분의 개념밖에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내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3대 2니까 이만큼을 1로 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쌤이 선분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뭐다? B다라고 문제를 다시 고칠 수 있다는 게 끝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공식 쓰는 거 우리 연습했던 거 어떻게 합니까? 자, C좌표는 모르니까 당연히 C좌표를 미지수 A, B로 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다가 A 마이너스, 마이너스 2 C, A, B 그러면 1대2 내분 어떻게 써요? 더하고 대각선으로 곱하기 했어요. A 빼기 2 3분의 B 빼기 4 이 좌표가 B가 돼야 되니까 3,6 이게 끝이겠네요. 지금 이 해석을 빨리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정확하게. 됐나요? 그러면 A 값은 11, 18에서 B는 22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게 이런 해석되는 거를 해야 되죠. 공식 대입하는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됐나요? 다른 거 또 질문? 없어요? 개념 원리 없고 RPM은? RPM 질문할까? 오케이, 42번. 자, 결국에는 해석이 빨리빨리 안 돼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두 점 PQ에 대해서 PQ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을 P 땡땡Q라고 한 거예요. P가 3등분해서 가까운 점. 그러면 B와 C가 있다 쳐봐요. 앞에가 B고 뒤에가 C예요. 3등분을 했어. 세 개 동그랬죠? 그러면 앞에 B에 가까운 거니까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라 라는 해석을 빨리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L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쌤이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임의로 뭐 P라고 했다 치자. 됐나요? 그래서 B좌표 3, 마이너스 1 C좌표 6,4를 1대1로 내분할 거니까 3분의 대각선 계산하면 6 더하기 6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4, 마이너스 2를 찾았어요.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A 동그라미 P를 해란 뜻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해석이 바로
AP를 다시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라. 그러면 A좌표 마이너스 5,4랑 P좌표 4, 마이너스 1을 해서 한 번 더 대각선으로 할 거예요. 4 빼기 5, 20 마이너스 2 더하기 8 그래서 마이너스 2,2가 끝입니다. 됐나요? 해석하는 방식을 안 까먹으려고 노력하세요. 당연히 쌤이 얘기를 전제 까는 거는 공식은 이미 다 배웠다고 다 생각한 거예요. 네 분 다. 알겠죠? 또 다른 거 질문? 48번. 도윤이 다 하고 다른 사람 질문 있으면 또 해도 돼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를 빨리 판단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게 다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쌤이 다시 여기 포인트가 저 길이 B가 있을 때 연장선 위에 있으면 내분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직선 위니까 몇 대 몇인 걸 여기까지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문제 해석이. 그러면 AB 대 BC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 C가 어디쯤 있을지를 이제 추론하는 걸 연습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럼 생각하냐? 자, 봐. A, B를 쌤이 표시해서 안 했어. 여기까지 됐나? 그럼 B의, 자, A, B의 위치가 여기가 1이라고, 여기 있으니까 됐죠? 그럼 BC가 2가 되려면 여기 C가 있어서 2가 된다 볼 수 있어, 없어? 여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는 거야. 반대편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가 1이면 이만큼의 똑같은 위치에 C가 2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래서 두 개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거 말했죠? 계속 그 생각을 우리가 여러 번 해보면 쉬워. 처음 해보면 어렵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럼 위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는 내분점을 생각하면 이 상황을 내가 뭐라 적겠니?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했다고 적을 수 있어, 없어? 됐나요? 그럼 C좌표는 모르니까 당연히 A, B라 둘 거 생각하고 마이너스 1, C, A, B 내분하는 점이 B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공식을 쓰면 대각선 3분의 A 빼기 2 3분의 B 더하기 4가 B좌표 얼마입니까? 1,4예요. 그러면 쌤이 이 정도는 암산해서 A가 5, B는 8까지 찾아서 5,8의 답을 체크 먼저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밑에 상황은 뭐라고 해야 돼요? CB를 1대1로 해야겠죠? 중점이라는 개념인 거 이해됐죠? CB, 알파벳 순서 중요하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쌤이 CB의 중점을 A라고 할게요. 1대1이 중점이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면 C좌표 그래도 적자 A, B라고 다시 하고 B좌표가 뭐가 됩니까? 1,4죠? 여기서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1 더한 뒤에 1을 나누면 끝이니까 이 좌표가 A 마이너스 1,2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0 마이너스 3,0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판단하는 것만 연습 잘하면 되겠죠? 분수로 바꾸는 거? 이거? 여기는 이해되고 공식이 아직 덜 외운 거 아닙니까? 사실 문제 많이 안 풀었죠?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방법 알겠나요? 다시 그럼 설명을 할게요. 다시 이불로 셈이 B를 위에 적고 밑에 좌표를 적는다 했어. 예지야. 그러면 밑에 이게 더한 거야. 1 더하기 2.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가 쉼표라는 게 앞에가 X를 의미하고 뒤에가 Y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각선 곱하는 걸 x로 봐봐. 1하고 a. 그래서 a. 2하고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2. 뒤에도 두 개 더하면 분모 3이지. y 좌표를 봐야 되니까 대각선 곱했는데 1하고 b를 곱해서 b. 2하고 1을 곱해서 4라는 뜻이에요. 중점은 평균이랑 똑같아. 두 개 더한 뒤에 2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1대1에서 더하고 있고 그 생각하는 뜻이 아니란 뜻이야. 중점만큼은. 됐나요, 그러면? 네? 그죠? 뭐, 스카를 잡든 해서 해라. 일단, 항상 말하는 게 쌤이 하고 나서 해야 돼요. 계산은. 너, 다른 거 질문? 논의 끝났나? 교시가 질문? 없어요. 예지는? 오케이. 호영이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개념 원리 이어서 진도 좀 직선까지도 나갈 거예요. 평행사변형 중점 했죠? 여기까지. 자, 필수예지 12번을 봅시다. 호영이는 했지만 한 번 더 보세요.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 거리할 때도 배웠죠? 한 번 더 얘기를 합시다. 자, A, B, C가 있어요. 여기서 각을 2등분을 했다는 거는 안에 이걸 내각의 2등분을 합니다. C라고 했죠? 그럼 이때 길이 B가 AB 대 AC는 BD 대 CG. 내 2등분한 지점까지 길이 B가 똑같다. 이렇게 했어요. 저번 시간에 증명을 해줬는데 과정을 묻는 개념이 아니야. 사실 중2 때 배운 거라서 그냥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시 외우는 요령을 그러면 같이 연습 계속 하자고 한 거야. 삼각형 ABC에서 각을 2등분해서 D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삼각형 원래 ABC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AB 대 AC는 그 지점 D까지 BD 대 CD라고 외워야 돼요. 왜? 이제 예를 들어서 쌤이 좀 문제를 좀 어렵게 할까? 이 정도로 하자. ABC에서 외곽을 2등분할 수도 있는 거야. 외곽, 바깥에 있는 각을. 그러면 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도 이 ABC 삼각형을 보고 AB 대 AC는 2등분한 점 D, 여기 보이죠? BD 대 CD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벳 배열이 무조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봐봐.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바깥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꼭 기억해서 전체를 외우세요. 됐나요? 되겠나? 안 까먹겠나?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하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을 다른 식으로 힌트도 줘요. 중2 때 배운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옆에 한 개 더 적어놔야 되는 게 내심이라는 게 원 안에, 삼각형 안에 원이 그려지는 거 있죠? 내심의 작도법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중 하나만 써서 또 이걸 문제 풀게끔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 내용이 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초심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알겠나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문제집 한 개 있을까 말까요? 문제집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거라서 만약에 모의고사 때 있는 거면 이건 외워서 조금 해야 될 거고 우리는 외곽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됐나요? 내각 꼭 외우고 외곽도 외웁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서 AB 대 AC는 BD 대 CD를 할 수 있어. 이 길이 B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좌표가 있으니까 선분 AB를 찾아볼 거예요. 길이 찾는 거는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50이니까 13인가 암산 가능하겠죠? 거리 공식 되나? 그 다음에 AC는 뭡니까?
1하고 5를 보면 4의 제곱, 5하고 2를 보면 3의 제곱을 해서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13과 5니까 이 D점까지 길이 B도 이거를 통해서 즉 BC를 13대 5로 내분한 점이 B라고까지 유도를 한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분한 점을 쉽게 힌트를 안 준다는 거예요. 되죠? 물어보고 있나? 눈빛이 읽었습니다, 선생님. 예지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 길이가 13, 5가 나왔지? 그럼 여기도 13대 5니까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죠. 네. 됐나요? 그래서 계속 여기까지 해석하면 다시 끝 아이가 이제. 해석하면 이제 공식 쓰는 것만 또 하면 되니까 B좌표 뭡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좌표는 5,2라고 했어요.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는데 18. 두 개 더하면 18 맞죠? 13이랑 5 곱하면 숫자 큰데 해야 돼요. 65랑 마이너스 20 빼고 13이랑 2 곱하면 26이랑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5로 하겠죠? 18분의 45 9로 약분 됩니다. 45가 95, 45 2분의 5 18분의 마이너스 9 끝. 그러니까 내분 공식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문제들 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B를 찾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 꼭 외워야 돼요, 저거를. 됐나? 자, 무게 중심을 할 거예요. 조용히 했지만 봅시다. 추가적인 내용도 있어요. 무게 중심이 공식 보면 참 쉬워요. 자, 삼각형이니까 점이 꼭지점이 몇 개 있겠니? 3개 있겠지? 그 3개의 평균을 찾은 거예요. 3분의 x끼리 싹 다 더해. y끼리 더해. 됐나요? 근데 지금 이 단원이 우리가 내분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게 중심에 대한 내용을 왜 내분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도 과정이랑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기억나는가, 중2 거? 오케이, 2대1 틀린 거 아니야. 그거는 성질이고. 아까 전에 쌤이 내심은 뭐라고 했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라 했어, 안 했어? 무게 중심은 뭘까? 중선의 교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선이 뭐냐? 그러면 삼각형이 ABC가 있어. 그러면 변의 중점을 다른 꼭지점에서 끄는 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중선을 껐어. 자, 여기서 다르게 진행하니까 중선이 그러면 그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때 무게 중심을 G라고 하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길이 B가 2대 1이라는 거를 써서 문제를 풉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A 좌표를 x1, y1, B 좌표를 x2, y2, C 좌표를 x3, y3이라고 했어요. 중점이라 생각했으니까 쌤이 여기를 M이라고 하면 BC의 중점을 찾아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G라는 게 AM을 2대 1로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B가 2대 1이에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의 뜻이죠. 그럼 쌤이 또 내분 공식을 쓰면 A 좌표 x1, y1 적고 M 좌표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을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G가 2와 1 더해서 3 예지됐나?
대각선 곱하는데 분모 2랑 여기 2랑 약분 되겠죠? 그러면 x2 더하기 x3이 남을 것이고 여기 1이랑 x1을 대각선 곱하니까 x1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똑같은 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중점 찾고 이것까지 안 해도 되니까 공식을 외워서 바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공식 어렵진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충학습 내용을 외워야 돼요. 보충학습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고 갈 거예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자, 삼각형을 쌤이 크게 그렸어. 저 내용이 뭐냐면 쌤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2대1, 3대1로 했다 치자. 그러면 들어? 3대1로 했지? 다시 A에서 B로 3대1 했지?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로 3대1로 가는 거야. 3대1. 여기서 똑같은 원리로 3대1을 갔어. 그럼 이 점들을 가지고 다시 삼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쌤이. 똑같은 B로 했지? 이때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새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항상 같아요. 즉 똑같은 B로 3대1, 3대1 혹은 5대1, 뭐 4대2, 4대3 하든 알겠나요? 그거를 알아야 바로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하게 됐다 치자. 못 외웠다 치자. 그럼 3대1 하는 거 내분 찾아야 되지. 찾아야 되지. 다시 무게중심 공식 써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뻘짓입니까 그게. 됐나요?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은 뭐냐? 주의할 점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대1을 했는데 한쪽이라도 이 방향이 3대1이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경우는 이렇게 완전 따로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난이도가 최상이 되죠. 계산을 4번은 해야 되니까요. 알겠나요? 자, 실수의 13번, 14번. 좀 하고 쉬다가 직선 부분도 오늘 나갈 거예요. 자, 삼각형 ABC에서 두 꼭지점이 1,5, 6,1이고 정확히 좌표 평면을 해도 되고 아니면 대략적으로 해도 되긴 됩니다. 관계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그냥 A 좌표가 1,5, B 좌표가 6,1이고 무게 중심이 5,5가 여기 안에 있겠죠? 그러면 찾아야 될 게 보니까 C겠죠? 그럼 모르는 좌표는 당연히 이제 A, B를 둔다는 건 깔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게중심 공식이 어떻게 됐다? 3분의 X 좌표끼리 싹 다 더해야 되니까 7 플러스 A. 됐습니까? 3분의 Y 좌표끼리 더하면 6 플러스 B가 됐는데 이 값이 뭐다? 공식만 외우면 참 쉬운 거죠? 3 곱하고 7을 빼니까 8. 15에서 6을 빼니까 9. 그래서 C 좌표는 8. 이건 쓸 것도 없죠? 자, 다음. 8.14번도 나쁘게 말할게요. 외워야 되는 형태. 뭘 외워야 되나? 지금 여기 나온 1번, 2번 보입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1번 풀고 2번 하고 내용을 같이 외우게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1번을 보면 삼각형 ABC라는 거 안에 임의의 점여기가 P가 있어. X만 Y가. 그럼 1번 질문이 뭡니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찾고 그때 P점을
찾아라고 되었어. 그러면 AP 제곱, 즉 봐봐. 임의의 점에서 거리들의 제곱들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라는 거지. 자, 식에 맞춰 적어봅시다. 그러면 P에서 A를 뺄 수 없어.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 이해했습니까? 마찬가지로 B랑 C도 보면서 할게요. 적었죠? 전개하겠죠? 전개할 때 암산할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 쓰고 할래? 암산하는 걸 해봅시다. 그러면 잘 들어요. X만 있는 거면 먼저 살펴보여요. 그럼 여기 X제곱, X제곱, X제곱. 자, 여기 보면 4X. 여기는 헷갈리면 옆에다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도 그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12. 그 다음은 그러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4X까지 했습니까? 상수는 좀 이따 합시다. 그러면 3Y 제곱도 이해했습니까? Y를 보면 2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18Y까지 했습니까? 숫자는 전부 다 6개를 다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쌤이 4, 77, 49, 36, 1, 64, 9 이해됐습니까? 36이랑 64가 뭔가 만만하네. 네. 이두 개 하면 10, 이두 개 하면 53, 163. 다 할 시간에, 두 번 쓸 시간 없으니까 이 정도는 내림차순을 정리하세요.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에서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으로 묶고 x제곱 빼기 8x고 고치는 과정이 반을 제곱하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해했습니까? 3에 y제곱 빼기 6y 다음에 9 빼기 9를 하고 163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3에 x 빼기 4의 제곱 3에 y 빼기 3의 제곱은 떠오르고 뒷부분이 163이랑 48을 빼고 27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가 뭐가 됩니까? 4,3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최소값은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빼면 115 88?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그런데 2번을 쌤이 위쪽에 할게요. 지금 이거의 무게중심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중심을 치라고 하죠. 3분의 싹 다 더해요. 얼마입니까? 12 3분의 9 찾으면 얼마예요? 좌표가 똑같아 달라.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시 삼각형에서 안에 내부의 점에서 거리들의 제곱들의 합을 싹 다 물어봤으면 이렇게 푸는 게 낫겠니? 무게중심인 걸 내가 알아. 그럼 무게중심을 바로 찾아서 그냥 거리를 다 찾는 게 빠르겠니? 찾아서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를 미리 좀 알아달라는 게 다예요, 사실.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서술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풀이를 적어야 돼요. 근데 객관식에서는 이 정도 과정을 생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그래서 내용을 외워야 되는 게 좀 많아요. 다시 삼각형에서 임의의 점이 한 개 있어. 그 점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를 제곱한 걸 싹 다 더하는 거는 결국 무게중심에서 최소가 돼.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아서 찾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왜? 숫자 계산은 우리가 잘하니까요, 사실. 되겠습니까? 오케이.